트럼프 대통령이 급진 좌파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또다시 위협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130만 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며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유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뉴욕 일원 공항들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영상 메시지 상영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뉴욕시장 선거 유세가 치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진 좌파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또다시 위협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맘다니 주하원 의원과 나란히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하며 그의 주거 정책에 대해 뉴욕의 많은 가정이 겪는 현실을 대변해왔다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에게 연방 자금을 맡길 수 없다며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뉴욕에 대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납세자의 돈을 창밖으로 던져버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맘다니는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인물로 호컬 주지사는 철학적으로 모든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는 뉴욕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려는 진정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호컬 주지사의 선택이 좌파 세력에 대한 정치적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민주사회주의자들과 타협하느냐, 맞서 싸우느냐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이 선거는 결국 맘다니와 나의 대결이라며 쿠오모는 이미 패배한 인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맘다니는 14일 브루클린에서 흑인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전통적인 민주당 기반의 표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130만 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며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FBI 등 연방 수사기관의 범죄 데이터와 유학생 등록 시스템 서비스를 대조해 범죄 전력이 있는 유학생 약 130만 명을 출연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일에 따르면 비자 취소 조치에 반발한 유학생 217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이민세관 단속국은 범죄 기록의 경중에 따라 서비스 등록을 취소하고 연방국무부는 비이민 비자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재까지 6천여 건의 비자가 이미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범죄 유형은 반미 시위, 친이슬람 활동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비자는 취소됐어도 서비스 등록은 유지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유학생들은 미국 내에서 유학은 계속 가능하지만 한 번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유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행사 홍보차 본방송을 방문한 관계자들은 창립 29주년을 기념한 연례 기금 모금 행사에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동찬 대표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갈라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시민참여센터 인턴으로 활동했던 청년들이 직접 토크쇼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시민참여센터와 인연이 되었고 또 시민참여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시민참여센터의 이사로 다시 조인을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이런 쭉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토크쇼를 하면서 시상자들하고도 이제 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지난 20년 동안 시민참여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재진 변호사는 올해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아 이번 갈라를 통해 한인사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갤라는 1년에 한 번 우리 시민참여센터가 1년 살림을 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행사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갤라 때 저희가 모금을 하지 못하면 내년에 저희 준비된 사업들 계획대로 진행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번 좀 갈라 24일에 하는데요. 좀 홍보도 좀 많이 되고 또 여기 저희하고 뜻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후원도 해주시고. 이번 갈라 준비위원을 맡은 육주선 변호사는 차세대에게 어릴 때부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시민참여센터 활동이 그 중심에 있다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제 성공한 1.5세나 2세들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으고 보링 파워를 이제 프로모트하고 그리고 영거 제너레이션 지금 올라오는 세대들도 교육을 해서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 파워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코리안 아이덴티티 그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의 이제 힘을 키우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날 윤경복 한인커뮤니티재단 회장에게 커뮤니티 리더십상, 박재우 이사에게 공로상을 각각 수여합니다. 갈라는 오는 24일 오후 6시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욕 일원 공항들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영상 메시지 상영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라과디아와 JFK, 뉴요크, 웨스트체스터 공항을 포함한 뉴욕, 뉴저지 주요 공항들은 국토안보부 장관의 셧다운 관련 영상 메시지가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어 자체 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영을 거부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에서 놈 장관은 TSA 운영 차질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TSA 직원들이 무급으로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운영하는 포트 오소리티는 정치적 편향 메시지의 상영을 금지하는 오랜 방침에 따라 영상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켄 제닝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행정관은 이 영상은 부적절하며 지역사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의 공항은 정치 선전을 상영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 산하 TSA 전체 직원 약 6만 4천 명 중 95% 이상이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급여 없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과 운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연방정부 재개 협상에 오바마케어 정보보조 확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영상을 전국 공항에 배포했지만 라스베이거스, 샬럿, 애틀랜타, 피닉스, 시애틀 등 여러 도시의 공항들도 같은 이유로 이를 상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진입 차량에 부과되는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첫 해 순조롭게 운영되며 올해 말까지 5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총 4억 4,900만 달러의 교통혼잡세가 징수됐으며 운영비 약 8,500만 달러를 제외한 순수입은 3억 6,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이파텔 MTA 최고 재무책임자는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은 예상대로 잘 진행 중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목표였던 5억 달러 수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차량 감소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교통혼잡세가 부과되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60만 대나 줄었고 해당 구역 진입 차량 수는 12% 감소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8만 7천 대의 차량이 맨해튼 진입을 피한 셈입니다. 특히 교량과 터널의 교통 흐름도 개선돼 홀랜드 터널에서는 차량 통행 속도가 36% 빨라졌고 윌리엄스 브릿지도 23% 빨라졌습니다.
용커스 MGM 엠파이어 시티가 뉴욕주 카지노 유치 경쟁에서 갑작스럽게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카지노 유치 최종 입찰 경쟁에 확정된 4개 카지노 중 하나였던 MGM 엠파이어 시티가 14일 돌연 입찰 경쟁에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인이 이끄는 브롱스 발리스 카지노,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팍, 그리고 퀸즈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 등이 남았습니다. 게임위원회는 올 12월까지 최종적으로 세계 개발안의 카지노 면허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MGM 리조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이번 입찰 경쟁에서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켄 젠킨스 용커스 시장은 이번 발표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젠킨스 시장은 MGM의 갑작스런 입찰 경쟁 철회 결정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은 브롱스 발리스 카지노가 입찰 경쟁에서 선정돼야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번 입찰 경쟁에 개입했을 것이라며 이를 조사하라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헌법 권한에 위배될 만한 다수 행정명령의 서명,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8개월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각종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200억 건으로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내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나 무분별한 명령과 상충되는 정책 지시로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조차 급격한 인사교체, 정책 간 충돌, 긴급 명령 남발로 제각기 다른 방향성을 보이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들의 해고를 통보했으나 이 중 일부가 전염병 대응 및 생물안전 관리 등 필수 업무에 투입된 인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서둘러 복직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 추방을 내세우며 대규모 단속을 지시했지만 실제로는 식당, 농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합법 체류 노동자까지 대거 체포되면서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 분석가 마크 덩클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 전식 정책 추진이 대중의 효과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덩클먼은 트럼프의 방식은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돌파하는 식이지만 그 강압적 추진력 자체가 일부 유권자에게는 결단력으로 비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스스로 만든 혼란에 자주 발목을 잡히더라도 모든 걸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에서 한층 더 강화된 청소년 보호 강화 정책을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앞으로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이 영화 심의 기준인 PG-13 등급에 맞춰 운영되며 욕설이 심하거나 대마초 관련 제품 등 유해한 콘텐츠는 숨기거나 추천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메타는 기존에 차단해온 자살이나 자해, 섭식장애 관련 검색어 외에도 앞으로는 알코올이나 폭력 등 성인용 소재까지도 청소년의 검색 결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계정은 청소년이 팔로우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PG-13 심의 기준은 13세 미만 청소년의 시청이 권장되지 않는 콘텐츠에 매겨집니다. 메타의 이번 정책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연말까지 먼저 적용되며 향후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모들이 자녀 계정의 콘텐츠 노출을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 페어플레이는 이번 발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투명성과 책임을 촉구했고 부모단체 페어런츠 투게더 역시 메타는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할 때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즈는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유럽 여행 시 여권에 도장을 찍는 간단한 절차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지문 안면 이미지 등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됩니다.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25개국,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대상입니다. 쉥겐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 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저장합니다. 이후 2회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3년간 보관되고 정보 미제공 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전면 시행 전까지는 여권의 도장을 찍는 현행 절차가 병행됩니다. EAS는 여행객 범죄, 불법 체류와 이민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10월 기준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14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 공개연설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년여 만에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셈입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을 흡수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6월 양적 긴축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양적 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8일 현재 6조 5,90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지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리면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미완으로 남게 되고 반대로 금리 인하를 너무 늦추면 고용시장에서 고통스러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위험이 전혀 없는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연준이 오는 28일과 29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의 기대를 뒷받침하면서도 향후 경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서 월마트 상품을 곧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월마트는 14일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 고객이 챗GPT 플랫폼 내에서 직접 월마트 상품 구매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소비자들은 챗GPT에서 즉시 결제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월마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월마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식사 계획, 가정 필수품 재고 보충, 새로운 상품 찾기 등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은 그저 챗봇과 대화하고 구매하기만 하면 되며 나머지는 월마트가 처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월마트는 언제부터 이 기능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즉시 결제 기능은 오픈 AI가 완료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돼 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전망입니다. 오픈 AI는 향후 챗GPT 장바구니에 여러 개의 상품을 담고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이런 쇼핑 기능을 미국 이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우정국은 연말 배송 성수기를 대비해 11월 1일부터 12월 12일, 11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직원 12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시간당 $20 59센트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영향이 당초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여 예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찌, 클로에, 로에베 등 유럽 명품 브랜드 3곳의 소매점 가격을 부당하게 통제했다는 이유로 총 1억 5,737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한화오션의 자회사인 한화시핑 등 5곳을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기에 이들 기업의 중국 내 모든 조직, 개인과 거래, 협력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 AI 챗봇에서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몇 주 내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달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외국인 최소 6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네바다 사막에 건설될 예정이던 미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에스메랄다 7 프로젝트는 완공 시 6.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약 2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미군이 2028년부터 자국 본토 내 다수의 핵심 육군 기지에 초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갈수록 커지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8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1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는 18일 맨해튼 뉴욕 한인 회관과 퀸즈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부동산, 이민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들이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문화포럼이 서울 한강아트 페스타 2025 미국 특별전을 10월 17일 금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뉴저지 만화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국내외 작가 20여 명이 회화, 디자인, 텍스타일 등 폭넓은 주제와 매체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